인천 연수구의 2020 평생학습 프로그램 톡톡 인생학교 내 인생 기억할 만한 하나의 작품. 오늘 강연자는요, 인생을 무용으로 그려내는 이은선 무용가입니다. 발레리나고요. 서울 발레시어터 이사면서 경희대 무용학부 강사인 이은선 무용가는 이 몇몇만 즐기는 무대 예술을 대중 속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용으로 그려내는 인생 이야기 궁금하시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 음악이나 무용 예술 분야는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은선 무용가님께서는 언제부터 무용을 시작하셨나요? 보통 발레는 4세에서 6세, 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남들보다 10년에서 15년 늦은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그냥 딱 들어도 굉장히 늦은 시기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강연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늦게 시작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게 된 건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간절히 원했던 꿈이었기 때문에 그 허락을 받는 순간 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쾌감을 느꼈죠. 네. 네, 저도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스타일이라 그 마음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 인생 기억할 만한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 이은선 무용가에게 내 인생이란 어떤 작품일까요? 아직은 미완성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아직 되어지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현재 네. 진행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미녀 무용가십니다. 우리 이은선 무용가님의 강연 기대가 되고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누군가는 예술이 사치라고 말하지만 정작 코로나 블루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준 건 글과 노래, 무용 같은 예술이었습니다. 사랑과 이별, 우정, 아픔 등 인생 이야기를 무용으로 담아 대중 속으로 더 가까이 끌어내고 있는 이은선 무용가의 아름다운 강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레 좋아하세요? 저는 발레를 무척 사랑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저의 장래희망은 발레리나였습니다. 학예나 운동회 때 앞에 나가서 춤추는 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워십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원정 공연을 다니는 정도로 춤추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스누피전에 갔었는데요. 벽면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내 발이 춤추고 싶어 하거든. 이 글귀가 저한테 싹 들어오면서요. 저의 심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발레는 달란트를 가진 그 팔다리가 길고 목이 긴 예쁜 여자들이 발끝으로 서서 추는 우아한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발끝으로 서는 토슈즈는 아무나 신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토슈즈를 한번 신는다고 하더라도요, 무릎이 펴지지 않고요. 만약에 무릎에 힘이 좀 있는 분이 토슈즈를 처음 신었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숙련된 무용수만이 신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신는다고 하면 보통 여자분들이 40kg,
50kg라고 가정을 한다면 발끝에 그 50kg의 체중이 다 닿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토슈즈는 그래서 숙련된 무용수만이 신을 수가 있고요. 토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움직이는 그것은 춤춘 사람, 그리고 토슈즈를 신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카타르시스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발레는 보통 4살에서 6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때 진로를 정하게 되고 예중, 예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한 중학교 시절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바로 무용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신체를 사용하는 예술인 만큼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프로 무용수의 활동을 오래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발레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토슈즈를 신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늦은 시간이었죠. 이 무용이라는 것은 특히 발레는요, 유연성이나 근력, 그런 체격 조건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예술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늦어도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님 밑에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뻔한 스토리이긴 하지만요. 부모님의 반대로 무용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제가 무용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발레를 제 마음대로 배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교육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무용학원에 가고 싶었는데요. 현실은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던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저는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글귀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발레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저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설득해 주셔서 결국 발레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중학교 시절에도 그 담임 선생님이 체조 전공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고가 예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고가 뭔가 하면요. 그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고는 무용수들에게 해당되는 그 발등 라인이에요. 이게 보시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발등 라인은 선천적인 영향이 있고요. 발등 라인을 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용수들은 이 고 라인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 끔찍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 기구를 사용해서 발끝을 내는 연습을 합니다. 무릎을 핀 상태에서 발끝을 쭉 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향하는 포잉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발레리나가 보여주는 그 마지막 선, 발끝 라인이 예쁜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기구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고가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발레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 예쁜 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틈새만 있으면 발끝을 이렇게 집어넣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발끝을 이렇게 쫙 집어넣어서요. 무릎을 쫙 피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이 땅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무용을 전공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활동을 하지 않아서 저희 엄마가 무용을 했는지도 몰랐는데요. 어머님의 그 영향 때문에 제가 어떤 타고난 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저의 어린 소녀의 체격은요. 발레리나처럼 굉장히 왜소하고 말랐고 팔다리도 길고 목선이 길고 그리고 아까 중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발끝 라인이 예쁜 고가 예쁜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용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발레를 시작하기에는 그 토슈즈를 신어야 되기 때문에 전공을 할 수가 없었고 현대무용을 전공하는 걸로 결심을 하고 발레 학원을 드디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때는요,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한국무용이나 발레 그 세 가지 무용을 다 배워야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 세 가지 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의 스승님이셨던 지금은 작고하신 홍정희 선생님의 권유를 받아서 발레 전공을 결심하고 고3 때 드디어 토슈즈를 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늦게 대학에 진학해서 지금까지 춤추는 사람으로서 무용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집니다.